자, 지금부터 명제라는 단원으로 들어가서 개념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웬만한 거는 그냥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명제의 정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같이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겠다. 뭘 명제라고 하느냐? 참, 거짓, 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걸 명제라고 합니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얘를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3 더하기 5는 8이다. 이 등식은 참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면 얘는 참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예제 2번이요. 걸그룹 멤버들은 모두 예쁘다. 예쁘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참거짓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 명제가 아니고요. 3번 x가 2보다 크다. x라는 문자에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제 1번, 2번, 3번 중에 명제인 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명제의 부정이다. 예를 들어봅시다. 명제, 루트 3은 무리수이다인 그런 명제는 참인 명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면 뭐라고 쓰면 된다?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 된다. 자, 보세요. 어떤 명제 자체가 하나의 참인 명제면은요. 그걸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를 뭐 했더니 부정했더니 그 새로운 명제는 뭐가 되더라 얘들아? 거짓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얘를 조건 또는 명제 P의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의 부정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 앞에 물결 모양을 붙여서 이렇게 써주는데 이거로 표현한다. 이것으로 표현한다. 이걸 뭐라고 읽느냐? 저 물결 모양을 낫이라고 읽어서 낫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다라고 하고 P의 부정이다라고 하고 기호 낫피로 표현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의, 증명, 정리라는 용어들의 정확한 낱말 뜻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많이 헷갈리는 게 정의와 정리를 많이 헷갈려서 요거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자라고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정의와 정리. 자, 정의는 용어나 기호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그래서 용어나 기호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일종의 수학적 약속이고 정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밑줄 그시고.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야 되는 정리 보면은요. 정리는 뭐냐면 참임이 이미 증명된 어떤 명제고요.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리입니다. 정리. 알겠죠?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 정의는 뭐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그 녀석에 포함된 성질,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 이런 성질들이 있죠. 이런 우리가 성질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정리가 될 수 있는. 알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거기다 그걸 씁시다.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하면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러면 평행사변형의 정의예요. 그러면 정리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필요한 정리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 보죠.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성질이 있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이 정리다, 정리.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건 위에도 얘기했지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건 약속으로 끝난 거야.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이 같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명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증명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참임이 증명된 하나하나의 명제로서 작용하고 이걸 이용하면 이용해서 또 다른 제3의 명제를 또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거니까 정의와 정리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번 우리가 다 겪었던 단어고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다. 예, 명제가 참 또는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그래서 다양한 증명법이 있어요. 네, 그런 증명법 중에 몇 가지를 이따가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거 용어 정리 끝났으면 넘어가도 되죠? 네. 다음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또 용어 정리가 나와 있어요.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특별한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조건을 px 또는 간단하게 px에서 p만 앞으로 뜯어다가 그냥 조건 p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x가 2보다 크다라는 어떤 조건 p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x에 3 같은 게 들어가면 참인 조건이 되는 거고, 그지?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부등식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죠? 진리집합.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라고 한다. 자, 뭐라고요?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얘를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로 표현을 P라고 한다. 조건 P를 만족시키는 그런 X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게 바로 여기 조건제 집합으로 써놨죠. P라는 집합은 X값들의 모임인데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이 P라는 집합의 원소의 형태가 왔고요. 근데 그 녀석이 원소가 되려면 뭐를 만족시켜야 된다? 조건 PX를 만족시켜야 된다. 조건 PX를 만족시키는 결국은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누가? X가 조건 PX를 만족시킨다라고 쓰시고 시켜야 한다. 그런 X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진리집이 아니라 진리집합이라고 비읍을 왜 썼을까요, 선생님이? 자, 아이고.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 됐죠? 네. 다음 얘기요. 조건의 부정. 조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로 하고 기호로 뭐로 나타낸다? 아까도 배웠죠? not P로 나타낸다. 명제나 조건의 부정을 할 때 뭐 앞에다가 그 명제라던가 조건 앞에다가 물결을 붙이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not P라고 읽는다. 자, 그러면 이제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냐? P가 아닌 녀석인 거니까 걔는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반대쪽이니까 P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P 컴플리먼트가 not P의 진리집합이다. 알아두시 박수 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의 부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거나 크다를 부정하면 작다. 크다의 부정은 같거나 작다. 같거나 작다의 부정은 크다. 작다의 부정은 같거나 크다. 이렇게 다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서 등호가 있었던 건 없애고 없앴던 거는 등호를 등호가 없는 거는 등호를 붙여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을 원래 논리 연산자에서 and를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잖아요. 그래서 그 and의 부정은 or 이렇게 되고 또는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또는 or의 부정은 and가 되겠죠. 그리고가 된다. 그 다음에 낱낱피다. 그게 뭐예요? 조건 P가 아닌 것은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다. 국어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P가 되는 거고요. P 그리고 Q다. 얘를 부정하면요. 각각의 조건들도 부정되지만 논리 연산도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P는 나피로, Q는 나Q가 되고 그리고라는 녀석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또는으로 논리 연산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P 또는 Q를 전체적으로 부정해라. 그러면 각각의 조건도 부정하고 논리 연산자였던 또는도 뭘로 바뀐다? 그리고라는 and로 바뀌겠죠. 이해하죠? 예. 마치 뭐랑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우리 어떤 거 배웠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어요. 예, 그때 이거 어떻게 기호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이거를 명제에서의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바꾸면요. 조건 P and Q를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진리집합 라지 P하고 라지 Q의 교집합인데 나시니까 이 녀석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얘하고 똑같은 원리구나. 알겠니? 그러면 이번에 P 또는 Q, 걔는 P 합집합 Q 전체에 뭐가 되고요? 여집합이 되고요. 걔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명제의 조건들을 부정시키는 것과 집합에서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똑같구나라는 거 이해했죠? 예. 그다음에 진리집합의 활용.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아까 얘기했어요. 방금 위에다 다 설명했는데 P 그리고 Q니까 P 교집합 Q를 뜻하는 거고요.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라지 P 합집합 라지 Q를 뜻하는 거다.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용어 정리였어요. 여기까지 필기 잘 하시고 이제 5번 주제로 넘어가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6의 배수면 x는 3의 배수이다라는 거는 이면을 기준으로 앞쪽에 조건 P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뒤쪽에 x가 3의 배수이다라는 거를 조건 Q라고 해석하면 얘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됐는데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녀석을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 P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화살표 뒤쪽에 나오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명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x가 6의 배수이다라는 게 조건 P, x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게 조건 Q인데 x가 6의 배수면 x는 3의 배수다라고 연결시키면 얘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된 명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면 전까지를 가정, 뒤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결론.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죠. 6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다. 맞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가면 3의 배수면 6의 배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P이면 Q이다. 화살표 방향 쪽으로만 지금 현재 참인 거죠. 반대로 화살을 날리면 얘는 뭐가 돼요?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버리면 걔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가 진행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녀석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명제의 참과 거짓, 그 다음에 진리집합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보세요. 얘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조건 P, 조건 Q. 자,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했고요. 아까 조건 Q를 만족하는 원소만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 뭐라고 하죠? 라지 Q라고 하는데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면은요. 진리집합 사이에 아주 재밌는 포함 관계가 형성되는데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집합끼리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 지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리집합의 관계로 봤을 때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은 참일 때고요. 2번은 거짓일 때입니다. 필기. 자, 이제 7번 주제인데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을 포함한 명제의 참과 거짓이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진리집합 U에 속하는 이건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건 P가 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 자체가 전체 집합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조건 P가 결국은 전체 집합과 같은 거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애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단 한 개만 조건 P를 만족시켜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건 P를 만족시킨 진리집합 라지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P 안에 원소가 있으면 얘는 참인 거예요. 그래서 U의 원소 중에서 P가 참이 되게 하는 X가 반 존재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P가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P가 공집합이라면 쟤는 거짓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헷갈립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봤어요. 전체 집합 U가 1, 3, 5, 7일 때 두 개의 조건을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각각 P는 X는 홀수이고요. Q라는 조건은 X는 3의 배수다라고 조건을 만들어놨어. 얘네들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하고 라지 Q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써볼 수 있어요? 라지 P는 뭐가 되고요? 그대로 1, 3, 5, 7이 되고요. 라지 Q는요. 3의 배수니까 3밖에 안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P는 전체 집합과 같으므로 모든 X에 대해서 X는 홀수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조건 P는 참인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얘기는 참인 명제가 된 거고요. 자, Q는 원소 3을 가지고 있죠. 그럼 Q는 뭐는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Q는 참이다라고 하면 단 하나라도 Q집합에 원소가 있으면 참인 거 맞아요? 지금 3이라는 애가 Q집합의 원소로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조건 Q는 참이다라고 하면 얘도 조건 Q라고 하면 얘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Q가 뭐는 아니야. 전체 집합은 아니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Q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조건 Q는 원소 뭐밖에 안 들어있었어? 3밖에 안 들어있었어. 그죠? 근데 모든 X는 1357이잖아요. 1357이 다 3의 배수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X가 3의 배수인 건 아니니까 여기서 모든 X는 3의 배수다라고 한 녀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려면 이 명제를 만족시키는 조건 Q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야 되는 건데 같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같지 않으면 거짓인 거야. 모든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전체 집합과 같지 않으면 거짓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또 써놨네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든의 부정은 이거 안 써놨나요? 모든의 부정은 뭐고요?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들의 부정을 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문장을 해석해서 부정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장을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꿀팁으로 적어놨어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얘기의 부정은 뭐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q이다가 되는 거야. p의 부정은 뭐니까? not q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 왼쪽 괄호를 통째로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not p가 된다라고 저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2번에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얘기를 통째로 부정하면 어떤 의 부정은 모든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not p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결과처럼 부정해서 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얘기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자, 원래 주어진 본 명제를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한번 박스를 펴봅시다. 이게 처음 주어진 본 명제. 이 녀석의 그러면 영명제는 뭐냐? 가정과 결론 부분을 순서를 바꿔놓은 게 영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걔를 영명제라고 부르고 박스를 쳐서 나타내면 Q이면 P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죠. 이걸 우리는 영명제. 따라왔니? 그리고 요즘 교과서에서는 사라졌는데 본래 명제가 있을 때 가정 부분도 조건을 부정하고 결론 부분에 있는 조건도 부정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라는 명제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한 명제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명제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명제. 사람 이름 같죠? 네. 마찬가지로 영명제에서도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면 걔도 영명제의 이명제가 되면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명제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기다만 이렇게 살짝 써놓을게요. 왜냐면 교과 과정에서 얘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라고 한다.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는 이런 명제, 부정해놓은 명제 서로 이 관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피요. 예. 이 결론 부분에 나피면 나피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본명제, 이명제와 영명제, 이명제 사이에는요 서로 무슨 관계가 또 만들어지죠? 역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 대우 명제는 바로 빨간색으로 셈이 이렇게 줄을 긋고 있는데 본래 명제와 지금 이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녀석의 관계, 얘가 대우 명제 관계.
즉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면서 예, 부정해 놓은 거. P이면 Q이다를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서 영명제로 바꿔 놓은 거.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뀌었죠? 이걸 대우명제.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명제하고 본명제 밑에 있었던 녀석들도 가정과 결론이 바뀌면서 각각 부정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도 대우명제로. 즉 대각선 관계를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위아래로의 관계를 영명제, 좌우 아니 위아래로의 관계를 이명제, 좌우의 관계를 영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관계는 알았어. 뭐를 이 대우라고 하는지 알았어.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 꿀팁.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같이 가요. 어떤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것은 항상 일치한다. 여기다가 별표 2개. 그럼 어떤 명제가 건드리기 전에 원래 본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 녀석의 대우 명제는 같이 참이 되는 거고요.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는 같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앞에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를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특정 원소들을 모아놓은 진리 집합이라는 게 존재했고 그 진리 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어떤 포함 관계라고 그랬죠?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라지 P고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라지 Q라면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더니 P 집합, Q 집합이 모두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있었을 건데 Q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죠? P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따라왔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포함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가 Q에 포함된다는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나타냈고 이게 1단계고 그 그림에서 이제 P의 여집합에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P의 여집합을 색칠하면 P 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색칠이 되죠. 맞아요? 이번에는 Q의 여집합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면 Q 집합 바깥쪽에 있는 모든 부분이 색칠이 되는 거예요. 따라왔니? 이렇게 되면은 초록색 영역이 파란색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까? 초록색 영역은 다시 말하면 Q의 여집합인데 Q의 여집합이 파란색 영역이었던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포함 관계가 반대쪽으로 입을 벌리겠죠. 이 단계를 거치면 얘가 2번 결과가 만들어져. 따라왔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런 진리 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다시 명제로 바꿔놓으면 어느 쪽으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입을 벌리고 있는 쪽으로 화살을 날리는 참인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P의 여집합이라는 이 진리 집합을 우리가 조건으로 바꾸면 not P라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Q의 여집합을 조건으로 바꾸면 not Q라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화살을 쏴줘야 돼요? 왼쪽으로 화살을 쏴줘야지 이 명제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유도해 봤더니 이거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 날리는 걸로 다시 바꿔서 보면 not Q이면 어차피 not P인 거니까 not Q이면 not P를 이런 순서로 써도 어차피 참인 거죠. 맞습니까? 지금 요거 봐봐. 화살을 어차피 납피 쪽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위의 표현법을 아래 표현법을 바꿔도 다 동일한 명제라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명제의 구조를 봤더니 원래 있던 본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뀌고 그다음에 각각의 조건들이 부정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리도 바뀌고 부정돼 있는 이 명제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대우 명제.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같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것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거예요. 본 명제면 자, 이 결과는 결국 대우 명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대우 명제가 참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참 거짓을 바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면 대우 명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참 거짓을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해라 혹은 거짓인 것을 증명해라라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가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우면 대우 명제들을 이용해서 가정과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필기 잘 하시고요. 넘어가도 돼요? 예. 다음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서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하고 라지 Q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충분 조건. 반대로 조건 Q를 주인공으로 하면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P이면 지금 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조건으로 가정과 결론으로 바꾸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지금 현재 주어진 거죠. 맞습니까? 이 녀석이 참인 명제였을 때 우리가 특별히 줄을 두 줄로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어떨 때? 참인 게 확실할 때 화살표를 두 줄짜리 화살표로 나타내면 걔는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이미 참이다라는 게 숨겨진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게 참이었을 때 자, 화살을 날리고 있는 이 P를 주인공으로 해서 은는 이가를 붙이면 우리가 우리나라 문장 구조에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얘를 주어로 만들었어요. 조건 Q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꿀팁. 진리집합 P의 원소이면 진리집합 Q의 원소이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로 자, sufficient condition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게 충분 조건을 원래 원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바꾼 거예요. 저걸 해석을 한 거. 알겠죠? 그다음에 필요 조건은 뭐냐? 진리집합 P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Q의 원소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Q P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P는 어디에 포함되니까? Q에 포함되니까. 누구의 원소일 필요가 있어? 자, 보세요. Q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잘 봐. 먼저 첫 번째 거.
P의 원소 A면 A가 P의 원소죠. 걔는 무조건 그것만 만족하면 진리집합 Q의 원소이기에 충분한 거지. A가 P의 원소이기만 하면 A는 누구의 원소니까? Q의 원소이니까. 그죠? 또 반대로 P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Q의 원소일 필요가 있다. 자, 진리집합 Q는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Q는 A, B, C를 다 가지고 있지만 P는 A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P의 원소이려면 일단 Q의 범주를 벗어나는 애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Q라는 녀석의 원소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누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P가 Q에 포함되니까 Q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P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Q 안에 들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P이기 위해서는 진리파 Q의 원소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necessary condition 요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돼. 의미가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를 대충 좀 이해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럼 매번 선생님 어떤 게 필요 조건이고 P하고 Q 중에서 어떤 게 충분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죠?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요. 일단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명제가 참이란 얘기고 그죠? 그럼 이름을 붙일 때 자 아주 중요해요. 은는 이가가 P에 붙었어요. 화살을 쐈죠? 우리가 화살은 어떤 사람이 쏠 것 같아요? 화살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쏘겠죠? 화살을 쏘는 쪽이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 화살을 맞으면 피나죠? 그래서 화살 맞는 쪽이 필요 조건. 알겠습니까? 이름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게 1단계고 포함 관계가 확정이 됐으면 참 거짓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P에서 Q 쪽으로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 이게 결정됐을 때 화살을 날리는 P는 하고 거기 주어가 되면 걔는 충분 조건. Q는 그러면 화살 맞는 쪽이잖아요. 걔가 주어가 되면 걔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절대로 안 헷갈려요. 그럼 선생님 P가 Q랑 똑같으면요. 두 조건이 똑같으면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걔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참이었기 때문에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둘이 각각 P가 화살 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Q도 화살 맞을 수도 있고 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얘도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뭔지 충분 조건이 뭔지 판단하는 거 다시 한번 잘 알아두세요. 먼저 주어진 명제에 뭐부터 판단하고 참인지 거짓부터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해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입을 얘가 벌리고 포함을 하는지 확인했으면 어느 쪽 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 조건하고 Q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화살을 쏴봤더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라는 걸 알았고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는 참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물어봤다고요. 1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물어봤어요. 그렇죠. 필요 조건이죠. 2번.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물어봤어요. 충분 조건이다가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화살이 갔는지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참인 명제 쪽을 판단한 거죠. 참인 명제 쪽이 확정이 됐으면 그 상태에서 누가 화살 쐈는지 맞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명제의 증명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3단 논법이라는 거는 뭐냐?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와 같다. 이게 3단 논법의 대표적인 거죠. 맞습니까? 어.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놓는 게 이런 3단 논법의 3단 논법이 누구의 일종이냐면은 연역 추론의 일종입니다. 뭐라고요? 논리 추론 방법 중에서 연역 추론, 그 연역 추론에 아주 제일 많이 쓰이는 게 3단 논법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가 참이죠. 나는 사람이다. 소전제도 참이죠.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3단 논법 중에 연역법이라고 얘기하는 대전제하고 소전제가 만족되면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도 만족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법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원래 있던 명제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같이 간다는 걸 이용해서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먼저 확인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명제의 참거짓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선생님이 써봤어요.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뭐 더 어렵게 3의 배수이면 예를 들어서 n은 3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는 선생님이 참거짓을 알려드리면 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참인지를 증명하래요. 증명해봐야죠. 그런데 n제곱이 3의 배수 이면으로부터 n은 3의 배수이다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에 참과 거짓은 대우 명제와 같이 간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대우 명제를 써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 같이 불러보자.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명제에서는 n제곱이 3의 배수이다가 조건 p였고 n은 3의 배수이다가 조건 q여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였는데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의 꼴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가정의 위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문장을 구성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이제 가정 부분이 결론이 되면서 부정돼 있으니까 새로운 결론은 뭐라고 쓰면 돼요?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만든 거죠. 이러면 원래 명제에 무슨 명제라고 한다고요? 대우 명제가 일단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 대우 명제를 우리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원래 명제를 별도로 증명 안 해도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뭐다라는 거예요? 참이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1단계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또는 두 번째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때 K는 뭡니까? 자연수. 그럼 먼저 이거일 때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죠. 여기다 K 대신 1, 2, 3, 4를 집어넣으시면 뭐 나와요? 1, 4, 7 이런 애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전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녀석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랬더니 3K-2의 제곱을 직접 정리해주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가 되고 앞쪽에 있는 두 녀석을 뭘로 묶어요? 3으로 묶고 4도 3 더하기 1로 분리시켰더니 3으로 묶었을 때 3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까지가 묶이고 뒤에 1이 남아요. 맞아요? 조금 이따 적으세요. 그러면서 이 밑줄 긋고 있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자연수들의 거듭 제곱에서 지금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새로운 어떤 자연수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 새로운 자연수 더하기 1꼴이니까 앞쪽은 뭐의 배수고요? 3의 배수고요. 뒤에다가 뭘 더했어요? 3의 배수에다 1 더한 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3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면 n 제곱은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보였죠. 따라왔니?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을 3k-1로 표현했는데 그럴 때도 n 제곱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3k-1의 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 되고 앞쪽 두 개 항을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로 묶이면서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도 새로운 뭐가 되고 3의 배수가 되고 더하기 1꼴이 돼서 절대로 뭐가 될 수 없구나? 3의 배수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네와 1이네와 2이네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나눠보면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이네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1인 애들을 제곱해보니까 전부 나머지가 1이네가 나와서 3의 배수 될 수 없고요. 맞아요? 나머지가 2인 애들도 제곱해서 3으로 묶어봤더니 다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가 또 만들어지면서 얘도 뭐가 될 수 없다?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위 1번과 2번에서 대우 명제가 뭐라는 걸 확인한 거야? 3인 걸 확인한 거죠. 3임을 5였으므로 대우 명제가 되기 이전에 본 명제도 3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알겠죠?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같이 가니까. 그래서 본래 있던 명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게 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대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귀류법이 나올 건데 귀류법 아주 중요해서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